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우리의 대중교통. 운행을 마치고 잠깐 휴식에 들어간 제주 시내 한 버스 외차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버스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누군가에겐 익숙하지만 또 다른 사람에겐 낯설 수도 있는 이 지점. 흔히 볼 수 있었던 현금 수거통 대신 카드 단말기와 QR코드가 자리하고 있네요. 지난 10월부터 현금 없는 버스 시행에 들어간 제주도. 카드가 없는 외국인을 위해 모바일에 설치된 각종 페이 앱으로 요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카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QR 결제에 대해서 좀 생소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인 경우에는 전체 결제 수단의 96%를 QR 카드로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QR을 이용한 모바일 결제 수단이 중국, 동남아에게는 매우 익숙한 결제 수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국인 제주도에서 환전, 교통카드 구매 없이 자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결제 수단으로 바로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버스 요금을 QR 결제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 시행된 지난 8월 한 달 만에 36,400명의 외국인이 QR코드로 제주버스를 이용했습니다. 9월은 26,000명, 10월엔 42,000명까지 늘어나 이제 외국 관광객의 보편적 결제 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관광객 입장에선 환전이나 교통카드를 구매하지 않아도 현지에서 쓰던 결제 수단을 바로 이용하고 수수료도 0.9%로 비교적 낮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조만간 제주도민과 국내 관광객도 이용해 볼 수 있을 전망이라 하네요. 이번엔 제주시 대흥리의 한 목장으로 찾아가 볼까요? 매일같이 신선한 우유가 만들어지는 이곳. 차규원, 즉 사람 대신 커다란 기계가 직접 우유를 뽑고 있습니다. 사람 손은 좀 덜 수 있어 편해졌을 것 같은데 우유 맛은 또 어떤지 궁금해지네요. 맞습니다. 이게 인력도 조금 절감은 되는데 우선 사람이 자유롭다는 거죠. 새벽같이 일어나서 우유 짜야 되고 새벽같이 일할 걸 이거는 좀 늦게 나와도 되는 것이고 24시간 내에 자기가 알아서 우유를 짜기 때문에 인력이 거기다 계속 투입을 안 해도 된다. 이걸 봐주고 다른 일을 또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게 큰 장점이고 두 번째 장점은 소가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 일단 왜냐하면 자고 있는 소를 몰고 가서 우유 짜야 되는데 이거는 자유롭게 24시간 내에 자유롭게 다니기 때문에 소가 스트레스를 안 받아가지고 우유 질이 좋다. 소가 건강해야 우유가 좋듯이 소도나 사람이나 스트레스 받으면 뭔가 좀 원인이 되거든요. 그런 게 많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유 질이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차규기에 더해 바닥을 청소하는 로봇까지 도입돼 악취가 크게 줄어든 것은 물론 송아지의 일령에 따라 정확한 분유량을 계산하는 포유기 등의 첨단 장비까지 도입했습니다. 덕분에 햇섭 인증은 물론이고 무항생제 유기농 인증까지 따냈고요. 올해는 동물복지농장 인증까지 모두 받아내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디지털화에 대해서는 많은 축산농가들이 관심이 있고 낙농농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도 로봇 차규기를 도입한 농가가 이제 4농가나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한우 농가에서도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한 이런 기술들을 접목시키는 것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내년에 디지털 대전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디지털 로봇 차규기라든가 로봇 분유 청소기 이제 도입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외에 이제 한우 농가라든가 이제 양도 농가에 대해서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나 ICT 융복합 사업을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조금씩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청 로비에서 송출되는 뉴스 영상. 뉴스를 소개하는 아나운서는 저 같은 실제 인물이 아니라 AI로 만들어진 캐릭터 제인아입니다. 정책 소개 영상을 진행하는 가상인물로 매주 한 번 제주도 누리집과 공식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시청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제인아를 통해 언제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영상 뉴스를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엄연히 매달 60만 원의 월급을 받는 제주도청 대변인실 소속 구성원이라고 합니다. 검은 표지의 이 투박한 책. 지난 1995년 나온 미국 니콜라스 네그로폰테 교수의 저서 디지털이다입니다. 0과 1로 표현되는 디지털 시대의 변화를 예견하고 분석한 책으로 정보혁명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는데요. 디지털 기술이 전통적 미디어와 사회 구조를 재편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정보인 비트가 원자를 기반한 물리적 상품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30년 전 저서지만 요즘은 AI 시대의 도래로 재조명을 받으며 현대 사회의 고전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게 AI죠.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 중에 엄청난 기술이 이제 AI인데, 근데 이제 보통 AI만 단독으로 이야기는 하진 않고요. 그 안에서 예를 들면 이제 빅데이터라든지 가상현실, 뭐 하드웨어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데, 뭐 반도체라든지 그런 모든 부분이 이제 융합된 어떤 그런 IT 기술을 이용해서 세상을 바꾸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주를 바꾸자, 지역을 바꾸자.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을 바꾸자. 그게 바로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입니다. 결국 AI라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대전환. 그럴 경우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최근에 상당히 큰 관심을 끌고 있고, 이미 사실 관심을 넘어서 많은 기업들, 많은 지역에서 이미 활용하기 시작을 하고 있죠. 디지털 전환은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의 급속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아니, 어쩌면 대중교통에서, 축산농가에서, TV나 스마트폰 모니터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돌이킬 수 없는 변화는 이미 크게 시작됐습니다. 누군가는 이 과정에서 추월 차선으로 앞서 나갈 수도, 또 다른 누군가는 뒤처져 도태되는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존재하게 될 양날의 검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긴 한데, 굉장히 그 여행의 패턴이 개별화를 넘어서 초개인화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정해진 사람들이 많이 가는 관광지를 많이 찾아다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패턴을 넘어서 나만 가보고 싶은 곳, 또 나만 하고 할 수 있는 경험, 이런 것들을 지속해서 이제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게 결국은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진 거고, 이게 가능해지다 보니까 관광객들은 굉장히 즉흥적인 소비를 해요. 예전에 꽉 채워진 어떤 세밀하게 계획된 그런 계획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큰 틀에서만 계획을 삼고 가서 여행 도중에 정보도 얻고 소비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관광의 패턴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이제 맞추다 보니까 관광 기업들도 여기에 맞춰서 굉장히 그 스마트폰 내지는 일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이런 상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야놀자 같은 OTA 기업들이 굉장히 성장을 하게 된 거죠. 선택과 집중을 분명히 해서 디지털 대전환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자원을 여러 곳에 분산시키기보단 디지털 대전환의 포커스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희 같은 경우는 디지털 네이티브란 말이에요. 모든 분들이 제 나이 또래 같은 경우에는 이 컴퓨터를 끼지 않고 자라나신 분이 거의 없으세요. 그러니까 당연한 그 디지털 전환이 저희 핏에 딱 맞는 거죠. 초점을 맞춰야 되는 사람은 오히려 이 디지털 네이티브인 분들에게 초점을 좀 더 맞춰서 디지털 대전환을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더 많은 일자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더 파급력이